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대구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이스라엘에 다녀온 생후 7개월 된 여자아이로 밝혀졌는데 현재 경북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은민 기자. 네, 저는 경북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살고 있는 생후 7개월 된 여자아이인데요. 아이는 부모와 함께 지난달 20일쯤 이스라엘에 방문했고 이스라엘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지난 21일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귀국 2주 전부터 기침이 나기 시작했고 오늘 아침 38도의 고열이 있어 엄마가 달성군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보건소는 의심 환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대구 의료원에 1차적으로 보냈다가 오늘 낮 경북대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메르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밤 8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이를 음압병동에 격리해 추이를 지켜보면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스라엘에 다녀온 엄마도 음압병동에 함께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대병원에서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 경찰이 요즘 왜 이러나 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신임 송민원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취임과 동시에 강조한 것이 청렴과 공정인데 경찰의 비위와 기강해이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경찰청 소속 A경정은 알고 지내던 여성을 모텔에 32시간 감금한 채 폭력을 행사하고 유사 강간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A경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 7월엔 지명 수배자에게 수배 정보를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주차 민원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위들이 잇따라 형사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약 투약 피의자를 눈앞에서 놓쳐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는가 하면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 개인 일탈로 볼 수 없는 만큼 경찰 자체 청문과 감찰 기능이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엄중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 전체 문화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루어진 수사 과오 인정도 대구경찰청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수사 과오로 인정된 건수는 대구경찰청이 18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경찰청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수사 이의 신청도 대구경찰청이 420여 건으로 많은 편이고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사건 당사자가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기피한 건수도 2014년 49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집창촌이었던 자갈마당 성매매 업주로부터 상납을 받은 의혹을 받는 경찰 11명에 대한 수사는 넉 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해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다 자란 누에를 동결 건조한 것을 홍잠이라고 하는데요. 이 홍잠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 자란 누에의 몸속에는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결 건조한 누에가루 홍잠을 치매 유전자를 가진 쥐에게 50주 동안 먹이고 관찰한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전혀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형광색 밝은 점이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인데 정상 쥐와 홍잠을 먹인 쥐의 뇌에는 쌓이지 않은 것이 확인됩니다. 또 홍잠을 먹은 쥐는 자세 조절 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꼬리를 잡고 들어 올렸더니 홍잠을 먹은 쥐는 정상 쥐처럼 다리를 넓게 펴고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먹지 않은 쥐는 신경세포가 손상돼 손발이 모두 접혀 있습니다.
이 홍잠을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에서도 치매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대화가 상대가 안 되고 그냥 폭력이 나오고 할 때가 제일 힘들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그게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75만 명,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60kg 체중으로 환산하여 5g 정도를 드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앞서 홍잠은 간 질환과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과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잠 생산 기술 농가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잠을 이용한 치료제가 본격 개발되면 치매 환자의 고통을 덜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경북 중소기업이 2달째 업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가 지역기업 35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다음 달 업황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는 83.1로 전달보다 6.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 9월에 반전해 2달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좋아지고 내년 신차 출시에 따른 생산량이 늘 것이라는 기대감과 국내외 경기 부양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대구 25.7%, 경북 27.4%로 전국 평균 32.6%보다 낮았습니다.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대구 89.2%, 경북 85%로 높은 편입니다. 경찰은 올 연말까지 주요 교차로 등지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파업을 했던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대병원의 이번 총파업에는 청소와 경비, 주차, 시설관리 등 전체 비정규직 조합원 195명 가운데 고령자를 제외한 조합원 대부분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측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역행하고 있는 만큼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로공사 본사 건물을 점거한 민주노총 간부 5명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원 1명에게 다음 달 4일 경찰서에 나오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본사 출입문 등을 파손하고 무단 침입했다며 건조물 침입,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고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구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낮 동안은 오늘처럼 다소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